저번 토요일 영상에서 살짝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오리온 탑싱커 두 가지 모델에 대한 리뷰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두 가지 모델은 탑싱커 27FHD 165와 27FHD 165 커버드가 되겠습니다. 젠2 CPU하고 라데온 5700 그리고 지포스 슈퍼 시리즈 같이 고사양 부품들이 막 한꺼번에 막 쏟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야 모니터도 좀 그에 맞게 게이밍적인 성능이 충만한 그런 모니터를 좀 갖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있으세요. 근데 마침 그 참에 이제 오리온 탑싱커에서 이제 모니터 2종에 대한 리뷰, 광고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문의가 들어오셨죠. 이 모니터를 저희들이 직접 받은 건 한 일주일 정도 됐지? 네. 젠2가 나오고 바로 받았으니까 그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손님들 컴퓨터에 붙여서 테스트도 해보고 이 모니터의 외형적인 것 그리고 기능적인 것 게이밍적인 감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이 모니터의 외형적인 부분부터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이 두 가지 모델은 27인치 모델입니다. 하나는 완전 평면 모니터 그리고 하나는 커브드 모니터입니다. 이 두 가지 모니터의 성능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외형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리뷰는 이 커브드 모니터를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테두리의 사이즈는 요거 이 자가 좋은데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요걸로 세로는 지금 36cm 정도가 보이고 있네요. 가로는 61, 62c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물론 이게 이제 영상이 들어오면은 블랙라인이 요까지는 있어요. 그냥 5mm 정도의 블랙라인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블랙라인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거의 베젤리스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모니터의 외형적인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옆면입니다. 옆면이 없어요. 5mm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막 급할 때 있잖아. 이걸 칼로 대신 써도 돼. 좀 심했나? 네. 포장 박스 뜯을 때 칼이 없잖아요? 그럼 이 기둥이를 가지고 박스를 뜯으면 돼요. 자, 그런데 아래쪽은 보시면은 두꺼울 수밖에 없는데 이 안에 스트레오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뱃사 구겹도 들어가고 모가지나 받침대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두꺼워진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상담을 하잖아? 손님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데스크나 이런 쪽이 가려지면은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좀 얇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입력부를 볼 건데요. 입력부는 굉장히 검소하면서도 딱 갖춰야 될 것만 갖추고 있습니다. 전원 코드, 오디오 출력, HDMI, DP. 이것 말고 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단자가 없어요. 얘가 뭐 테레비라든가 무슨 다른 영상 장치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놈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가격대에 27인치의 비슷한 사이즈의 게이밍 모니터들은 많이 있어요. 브랜드가 뭐 한두 개도 아닌데. 하지만 이 모니터만이 가지고 있는 게이밍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커브도 한번 붙여보자.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모니터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탑싱커 27FHD 165 커브드를 만났을 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모니터의 특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주사율입니다. 초당 165의 주사율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144의 주사율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저 같은 배그의 고수들은 모니터에서 165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같이 평범한 배그 유저들은 144 이상 넘으면 사실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배그의 실력자가 된다면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농담. 또 이런 거하고 또 막 허세 이런 거 아니고 농담이었어요. 저는 그것보다 이 모니터에 정말 재밌고 정말 게이밍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이 단추입니다. 이 단추. 요 단추 있죠? 게임 조준선 단추거든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여기 단추를 한번 눌러볼게요. 조준선이 탁, 탁 이렇게 생기죠. 이게 왜 좋으냐? 기존의 다른 모니터들 같은 경우에 조준선을 켜도 가운데 빨간 점이나 파란 점이 작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준선인지 뭔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좀 소극적으로 생겨가지고 또 이게 들키기 싫은 게 조준선을 켠 거예요. 나 조준선 켠 적 없는데 조준선 켜고 나 조준선 켠 적 없는데 이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살짝 농담이었습니다. G싱크하고 프리싱크 화면이 찢어지는 테어링 현상을 막아주는 거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프리싱크는 AMD 그 다음에 G싱크는 지포스 계열의 그래픽카드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의 모니터들을 보면은 어떤 모니터들은 AMD 프리싱크만 지원하고 어떤 모니터들은 NVIDIA G싱크만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내가 모니터를 살 때 있어봐라, 내 그래픽카드가
그렇지. 라데온 RX 590이니까 그러면 나는 프리싱크가 지원되는 걸 사야 돼. 혹은 내 그래픽 카드는 뭐 2080이니까 뭐 G싱크가 되는 걸 사야 돼. 이렇게 막 찾아보고 고민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델 탑싱크 27FHD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두 개 다 그냥 지원을 하는 거예요. 로우 블루라이트, 우리 눈을 상하게 하는 블루라이트 계열의 빛을 좀 차단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플리커 프리 기능, 우리 모니터 깜빡임을 막아줘서 우리 눈의 피로도를 줄여드는 이런 플리커 프리 기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이 모니터에 좀 특이하고 좀 재미난 점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반응 속도가 1미스예요. 그리고 명암비가 3000대 1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시겠죠? 이 모니터의 패널은 VA 패널이에요. VA 패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장점이 뭔가요? IPS나 TN 패널이 명암비가 1000대 1까지 밖에 안 나오죠. 그렇지만 VA 패널은 명암비가 3000대 1이 나와가지고 게임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설 수 있는 거죠. 명암비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이 숨어있는 캐릭터들이 잘 보인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 VA 패널의 단점은 뭐냐면은 TN 패널이 반응 속도가 1미스가 나오는 데에 비해 가지고 VA 패널은 그렇게 나오지는 못했어요. 3미스, 5미스 밖에 못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1미스가 나와죠. VA 패널임에도 불구하고 1미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VA 패널이니까 광시야각도 나오고, 물론 광시야각이 나오면 안 되는 일부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저기 앉아가지고 약간 쉬고 있는 저 직원 같은 경우도 광시야각이 나오면은 굉장히 좀 곤란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죠? 너도 그런 게 좀 있지?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모니터, 평면과 커브드는 기능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가격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 최저가가 20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209,000원으로 되어 있고, 물론 택배비가 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 및 자세한 설명에 뭐 판매 링크도 한번 달아놔 볼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차이가 4,000원 밖에 안 나요. 이 친구를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이 친구를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4,000원의 차이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모니터의 곡률은 1800R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숫자가 작을수록 곡률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한 1500R들도 있었어요. 근데 걔들은 생각보다 좀 너무 많이 씌워져 있어가지고 지금은 대체적으로 1800R이 커브드 모니터의 가장 이상적인 곡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브드 모니터가 좋은 이유가 뭐고? 잘 보여요. 아니, 좀 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잘 봐봐. 자, 이거는 제가 우리 직원들도 알아야 되는데, 평면 모니터 같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여기를 보잖아, 내 눈하고. 그지? 이 정도 그리지. 근데 내 오른쪽을 본다. 떨어지지. 네.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왼쪽을 봐도 이만큼의 차이를 생기는 거지. 시각적인 오차가 생기는 거야. 오류가 생기는 거지. 근데 커브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가운데를 볼 때와 오른쪽을 볼 때와 왼쪽을 볼 때와 거리감의 차이가 안 생긴다는 거지. 네.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리가 생기는데 똑같은 거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적인 그런, 세상은 사실은 평면이 아니잖아. 네. 커브드잖아. 그거에 좀 더 가까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커브드. 나중에는 이제 올라운드 모니터가 결국은 나올 거야. 지붕까지 씌우고 바닥까지 씌우는 디스플레이가 나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1800R의 곡률을 가지고 있는 커브드 모니터가 그런 거에 가장 가까운 모니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지. 커브드 모니터를 오래 보다가 평면 모니터를 보면은 이 모니터가 튀어나와 보여. 옛날 모니터는 다 볼록했거든? 알아. CRT. 그렇지. 볼록했었어. 그래서 평면 모니터 처음 나왔을 때 있잖아. 다 평면 모니터가 이렇게 쑥 들어갔게 보여졌었어. 그렇게 느껴졌었지. 결국은 커브드 모니터가 대세가 되기는 할 거야.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5,000원이야. 이게 5,000원이니까 가격 차이가 한 4,000원, 5,000원 난단 말이야?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나? 이 친구요. 내가 보기엔 이거야. 오리온에서 저보고 리뷰를 해달라고 두 가지 모델을 보냈는데 속마음은 그냥 커브드를 사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라고 저 혼자 좀 생각이 될 정도로 가격적인 정책에 조금 그런, 오리온 탑싱크뿐만 아니고 최근에 다른 중소 브랜드들도 커브드 모니터의 가격이 굉장히, 야, 너 지금 입고 있는 옷하고 지금 옷하고 똑같다? 우리 푸가 지금 입고 있는 옷하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네요. 무슨 말 어디까지 했노 지금? 지금 중견업체나 중소업체들에서 나오고 있는 커브드 모니터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조정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저렴해졌다는 뜻이지,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모니터 중에서 우리는 뭘 골라야 되느냐? 물론 다른 좋은 회사들도 있지만 리뷰를 받은 오리온 탑싱크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자면 1998년도부터 현주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때 대리점을 했던 주연테크 컴퓨터에 모니터를 납품해 왔던 회사. 20년이 넘은 거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모니터를 취급을 하면서 20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 그렇게 흔치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리온 탑싱크가 모니터 쪽에 봐서는 굉장히 좀 나름 역사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컴퓨터 본체의 경우에는 나중에 메모리를 추가한다거나 CPU를 넣는다거나 그래픽카드를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니터는 본체하고는 다르게 그런 업그레이드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냥 사놓고 고장 날 때까지 그냥 계속 쓰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는 구매를 처음에 결정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오리온 탑싱크의 27FHD 165 모니터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모니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 대비해 가지고 우수한 게임성을 가지고 있고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게이밍 모니터를 구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